오늘은 여기 롯봉기의 뒷골목 쪽에 있는 야끼도리 모에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꽤 유명한 곳의 하나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야끼도리 모에는 간판이 일본의 전통적인 야끼도리 집하고는 좀 다르죠. 춥다,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アルコールビールです。お継ぎいたします。大将、そこから私見えますか？ちょっとこれ見えます。見えます。ちょっと拡大しましょうか。大丈夫です。あんまり拡大する顔じゃないんで。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기 야끼도리 모에서 그래도 이왕 여기 왔으니 야끼도리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뭐 야끼도리 뭐 설명할 게 뭐 있어, 다 고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타고 들어가면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오늘 주문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닭의 부위를 전체 웬만하면은 전 종류를 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제일 일단은 닭의 가장 위에부터 제가 시켰습니다. つなぎも 자, 스나기모. 스나지를 때 교시는 고토가 나는 거예요. 예, 이제 첫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세셀입니다. 닭의 목살을 세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닭의 목은 여러 부위 중에서도 굉장히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닭의 움직임에서 제일 많이 근육량이 움직이는 게 바로 닭목이에요. 닭이 이렇게 걷는 거를 보면은 실제로 닭은 다리도 움직이지만 목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약간 쫄깃쫄깃하고 식감도 좋은 닭 한 마리에서는 15g에서 20g인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닭에 있어 가지고는 희소부위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나온 거는 사삼입니다. 가슴살 안쪽에 있는 안심을 사삼이라고 합니다. 사삼이에서 미라는 거는 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시미 할 때 미, 사삼이 할 때 미도 같은 뜻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대나무보다는 조금 더 키는 작지만 잎은 굉장히 넓은 그런 걸 사사라고 해요. 그럼 이파리는 이제 사사노화라고 하는 거죠. 고기를 정형을 하면 그 안심살의 모양과 사사노화가 모양이 닮았어요. 그래서 사삼이라고 합니다. 야끼다이를 보면은 굉장히 가로로 쭉 길잖아요. 꼬치가 그 위에 이제 걸쳐가지고 굽는 겁니다. 야끼다이 안에는 큰 숯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통형으로 가늘고 그런 숯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그런 거를 빈초탄이라고 하는데 빈초탄은 백탄의 일종인데 빈초라는 거는 원래 사람 이름이고 탄이라는 거는 뭐 숯을 말하는 겁니다. 빈초는 뭐냐면요, 에도 시대에 그 와카야마현, 오사카 옆에 있는 거죠. 와카야마현에 있는 숯을 만들고 유통하는 그런 상인의 이름이 비추야 초자에몽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숯이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비와 장을 따가지고 나온 겁니다. 야끼니쿠 집에 가면은 우리 집은 고백유를 쓴다 이런 것처럼 좋은 야끼도리 집에 가면은 우리 집은 이렇게 기슈의 비장탄을 쓴다.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럼 기슈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와카야마현의 옛날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야끼도리는 닭꼬치인데 야끼도리에서 도리는 닭이 아니라 새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새조자를 씁니다. 왜 이렇게 된지 되게 궁금하시죠? 야끼도리가 일본에서 생긴 건 한 1000년 정도 전이가 되는데 이제 신사에서 제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거기 참배를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은 풍작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작을 방해하는 이제 참새라든지 그런 새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잡새들. 그래서 그 풍작을 저해하는 그런 새들을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었어요. 이제 올라가는 신사 참배한 길 옆에 이제 야따이 같은 그런 데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야끼도리의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뉴가 나왔네요. 대바사키입니다. 이 대바사키에서 대바라는 거는 뭐냐면요, 대라는 거는 손이라는 뜻이고 바라는 건 날개라는 뜻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은 손날개라는 그런 뜻이죠. 닭은 사실은 날개가 있긴 있지만 다른 조류하고 달라가지고 날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닭의 날개가 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바라고 합니다. 대바사키에서 그 사키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닭 날개를 이렇게 펼치게 되면 제일 끝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끝이라고 해서 대바사키라고 합니다. 그럼 몸통에 가까운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바모토라고 합니다. 대바모토, 대바나카, 대바사키 그런 식으로 서게 보면은 대바는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뭐 말이 맞나? 자, 지금 이거는 카와라고 해서 닭 껍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쥐치 아시죠? 쥐치를 일본어로 카와하기라고 합니다. 카와하기라는 뜻을 좀 해석해 보면은 카와라는 건 껍질이고 하기라는 건 벗긴다는 거예요.
다른 생선들은 칼질로 이렇게 그 껍질을 벗기지만 쥐치 같은 경우는 약간 칼집을 낸 다음에 이렇게 비닐 뜯듯이 이렇게 뜯어요. 이제 껍질을 갖다 그냥 벗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닭의 껍질이 카와라고 합니다. 지금 저기 제일 왼쪽에 굽고 있는 게 즈쿠네입니다. 오늘 제가 야키도리의 여러 가지 메뉴를 했는데 보통 보면 부위가 되게 많죠. 그런데 이 즈쿠네는 이 부위가 아니고 즈쿠네라는 말이 반죽에서 이렇게 버무리다, 반죽에서 주물럭거리다 약간 그런 뜻이에요. 즈쿠네라가. 즈쿠네로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특히 이 즈쿠네 같은 경우도 각 그 야키도리야마다 되게 독특해요. 다른 부위는 다 대부분의 닭에서 직접 나오는 그런 식재료인데 비해서 이 즈쿠네라는 거는 안에 한 대여섯 가지, 어떤 경우에는 연고를 잘게 쪄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고기를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그런 배합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력을 알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즈쿠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겉바속 쪽에 이제 겉은 좀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요 정도로 구워내는 게 굉장히 기술인 거죠. 식당은 넓지만 야키다이에서 굽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야키도리 식당에서는 제일 이제 메인 그 쇼군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야키도리 집에는 니온슈도 니온슈지만 저렇게 소주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점점 이제 불타오르고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저 위에 이제 올라가는 식재료도 많으니까. 일본은 47개 현으로 되어 있는데 각 현의 인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의 인구 대비해서 야키도리 식당이 제일 많은 곳이 후쿠오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쿠오카가 보면 야키도리 집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왜 후쿠오카가 그렇게 야키도리 집이 많으냐 하면은 일단은 규슈에 닭을 사육하고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후쿠오카는 우리나라 닭 한 마리 같은 미즈다키라든지 그런 닭 요리가 되게 발달했어요. 다음 메뉴는 네기마가 나왔습니다. 네기라는 건 파를 말하는 겁니다. 파와 파 사이에 고기살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가슴살이라든지 허벅지살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네기마에서 많은 마구로를 말합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마구로가 나오냐면은 예전에 에도 시대에는 마구로가 샀기 때문에 여기다가 참치를 끼워가지고 팔았어요. 네기 마구로. 그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야키도리에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요청을 해서 하려고 한 건데 유즈코슈라는 겁니다. 유즈코슈라는 거는 유자 껍질과 고추를 지디겨 가지고 거기에 소금을 넣어서 숙성시킨 겁니다. 이제 규슈의 오이타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된 건데 도쿄에서는 사실 잘 모르더라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유즈코슈에서 유즈는 유자인데 코슈라는 거는 한자로 보면은 후추를 뜻합니다. 근데 후추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고추인데 왜 후추라는 말을 쓰냐 하면은 규슈 방언으로 고추를 코슈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야끼니쿠 집에 가면은 고기가 어떤 브랜드인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베규라든지 또 히다규라든지 사가규라든지 다 이제 브랜드 규죠. 그러면 이제 야키도리도 마찬가지로 이 야키도리 집에서 어떤 개육, 즉 닭고기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보통 일본에서는 야키도리에서 쓰는 그 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제일 이제 좀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와카도리, 두 번째가 메이가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도리라고 하는 게 이제 토종닭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말하는 토종닭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도리는 일본의 농림수산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가격으로 본다면은 지도리가 제일 위에 고급이고 그리고 메이가라, 그 다음에 와카도리, 그렇게 이제 세 분류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 야키도리 모에서 쓰고 있는 거는 메이가라 닭이네요. 이게 조금 전에 이제 그 야키다이 위에서 제가 가르쳤던 본질이라는 겁니다. 뭔가 좀 동글동글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고기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꽂은 겁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닭의 엉덩이 제일 마지막 꼬리 쪽에 있는 볼록한 그 부위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닭고기 중에서는 기름기가 제일 많은 그런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본질이라고 하냐면요, 매년 3월 3일에 어린 여자애들의 이제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히나마츠리라는 게 있어요. 인형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인형들을 집에 이제 장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등 같은 것도 이렇게 장식을 하거든요. 그 등의 모양이 볼록하게 생긴 게
요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 등의 이름을 본보리라고 하는데 그 본보리에서 따온 게 바로 이 본질입니다. 지금 나온 거는 스나기모입니다. 흔히 말하는 닭통집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도쿄에서는 스나기모라고 하는데 규슈 쪽에 가면 스나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도쿄에서 스나질이라고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닭은 일반 다른 동물하고 달리 위가 없습니다. 음식을 삼키면은 모래주머니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죠. 잘게 쪼개가지고. 즉, 이 스나기모는 바로 그 모래주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스나라는 거는 모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키모라는 거는 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야겐난코츠입니다. 난코츠라고 하는 거는 연골입니다. 닭은 연골이 두 부위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제가 시킨 야겐난코츠라고 하죠. 가슴 연골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무릎 연골이라고 하는 히자난코츠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야겐난코츠를 시켰냐면은 히자라는 거는 그냥 무릎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야겐난코츠에서 야겐이라는 거는 닭의 용골 있잖아요. 그 용골이 움푹 파여가지고 그게 일본에서는 예전에 약을 빻는 그 도구예요. 가운데가 움푹 파이고 뭔가 도르래 같은 거를 갖다 굴려가지고 그걸 야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용골이 그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야겐난코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자라는 거는 무릎이니까 그대로 이해하기 좋은데 야겐이라는 거는 그 야겐의 뜻을 모르면은 조금 재미가 없죠. 최근 2, 3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스시야와 같이 야끼도리도 상당히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슐랭을 갖다가 획득한다든지 그리고 코스만 하더라도 15,000엔, 20,000엔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주제가 메구로에 있는 도리시키라고 하는 이케가와 요시테루라고 하는 셰프가 하는 곳인데 여기는 지금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뭐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에를 좀 자주 오거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지만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단품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겉멋이 그렇게 들어있지 않은 아주 뭐 캐주얼하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행 오시면은 모에 한번 들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에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체크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 보기에다가 테이블 체크 예약할 수 있는 URL을 걸어드릴 테니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닭 육수로 만든 그런 그 라면인 거죠. 자, 오늘은 롯봉기에 맛있는 야끼도리 모에에서 여러분들에게 야끼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위라든지 유래라든지 그런 거를 좀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